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프라하 중심부를 430km에 이르는 불타바강이 가로지르고 그 위로 멋들어진 다리들이 놓여 있습니다. 언덕 위에는 역사적인 프라하 성이 자리한 너무도 아름다운 도시 프라하입니다. 프라하를 나타내는 사진에는 빠짐없이 등장하는 프라하의 상징 프라하성은 1918년부터 대통령 관저로 쓰기 시작하였으며 성의 일부는 지금도 대통령 집무실과 영빈관으로 사용됩니다. 프라하성은 하나의 성이라기보다는 여러 부속 건물들이 모여 이루어진 왕궁 지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고성으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프라하성의 역사는 870년 성모 마리아 성당이 건설되면서 시작됩니다. 체코 왕들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통치한 곳으로 지금은 체코 공화국의 대통령 관저가 성 비투스 대성당 옆에 자리합니다. 제2정원에 있는 코르 분수는 돌로 만들어진 분수대이고요. 중앙에 보시는 저 돌로 만들어진 경계로서 갖고 있는 의미가 1단에는 헤라클레스, 2단에는 바다의 신, 3단에 자세히 보시면 사자가 원형을 바치고 있는 듯 합니다. 앞쪽 12시 방향에 보시게 되면 지붕 위에 하나의 깃발이 펄럭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 깃발은 이름하여 국장기라 불리는 것으로서 갖고는 의미가 현재 체코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으면 저 깃발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절대 내려가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내려가냐면 바로 외국 해외 출장일 때만 내려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은요, 체코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프라하 성에서는 매 정시 정각 근위병 교대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오 12시에는 군악대의 연주를 동반한 근위병의 모습을 관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고딕 양식의 고색 창연한 건축물인 성 비투스 대성당은 프라하의 대주교자 성당으로 프라하성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체코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성당이기에 수많은 관광객이 운집해 있었고 고딕 양식의 웅장한 천장과 기둥, 전설을 담은 장식물들이 큰 감동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남은 이토록 아름답고 훌륭한 건축물은 하루아침에 졸속으로 세워지지 않고 오랜 시간 인내와 투자 끝에 완성됐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 비투스 대성당에는 체코 왕과 성자들, 영주, 귀족, 대주교들의 육골이 안치돼 있습니다. 프라하 성은 14세기 룩셈부르크가의 카르 4세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되면서 자신의 거처를 프라하로 정하고 현재의 구시가지에 해당하는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면서 프라하 성의 새로운 입지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왕궁을 재건하고 성 비투스의 성당을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이곳은 보헤미아 왕국의 상징물이 되었고요. 15세기 말 폴란드 야기엘로 왕가 출신인 블라디슬라프 2세 때 지금의 구왕궁 건물이 후기 고딕 양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후 1526년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가 보헤미아를 지배했을 때부터 르네상스적인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고 프라하 성의 건축 양식의 완결은 바로크 시대에 이루어졌고 1918년 대통령 관저로 바뀌면서 내부 장식과 정원이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 사실 눈여겨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입구에 보시게 되면 약간 흉물스럽게 생긴 듯한 인간 조형물입니다. 한마디로 이 나라 체코의 역사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위에서 송곳과 몽둥이를 짓누르고 있는 사람들은 함스부르크 가문을 상징하고 있고 그 밑에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민족 보헤미아인데 사실 한국 정서에도 볼 때는 자랑스러운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선대에 있었던 역사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교훈적인 의미에서라도 보존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상 속 사람은 제1공화국 초대 대통령이신 토마스 마사릭 대통령의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와.
프라하 성 정문 오른쪽으로는 연금술사들이 묘약을 만들었던 황금 골목이라는 황금소로로 내려가는 계단이 이어집니다. 프라하 성에서 바라보는 프라하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워요. 중세를 그대로 간직한 구시가의 동화책에서 방금 튀어나온 듯한 빨간 지붕과 녹은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그 어느 도시의 전경보다 아름답기에 프라하를 여행한 사람들이 왜 그리 극찬했는지 알 것 같은 참으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유럽의 수많은 도시 중에서 한국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도시를 꼽으라면 단연 프라하가 1위를 차지합니다. 사람들이 프라하를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른 유럽 도시에 비해 파격적으로 물가가 저렴하고 음식이 맛있다는 점, 그리고 프라하 성과 카렐교로 대표되는 로맨틱한 풍경 때문입니다. 체코의 수도 동유럽의 파리,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설명은 오히려 구차합니다. 유럽에서 중세 유럽의 느낌이 가장 잘 보존된 도시, 보석 같은 곳이 프라하입니다. 유럽에서 단 하나의 도시에만 머무르라고 한다면 단연 프라하입니다. 프라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보헤미아 왕국의 수도를 거쳐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제국의 주요 도시였고 1918년 체코슬로바키아 독립과 함께 수도가 되었는데, 예전 학창시절 세계지리 시간에 항상 체코슬로바키아였는데 1993년 들어 두 나라로 분리되었고 이후 체코공화국이 성립되면서 프라하는 수도가 되었어요. 국가도 흥망성쇠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역사적 사례인데, 제2차 세계대전 중 프라하는 다른 유럽 도시들과 달리 덜 파괴되어 역사적인 건축물들이 보존될 수 있어서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아르누보 건축 등 다양한 양식의 건축물을 프라하에서 만날 수 있어요. 프라하시 중심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프라하 시내를 여행하려면 거의 대부분 걸어서 둘러봐야 합니다. 들어가게 되는 입구에 보시면 베토벤의 얼굴이 그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베토벤이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전에 걸었던 길을 그대로 걸어 다니면서 산책을 하면서 프라하에서 음악의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프라하는 알고 보면 음악 천재 베토벤을 키운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베토벤은 독일에서 나고 빈에서 주로 활동을 했지만 후원을 한 것도 당시 체코 프라하를 주름잡던 로브코비츠 가문이었고, 베토벤은 로브코비츠 가문에게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과 3번 영웅 등을 헌정했다고 합니다. 프라하의 봄 국제음악제에서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베토벤에 대한 체코의 사랑은 여실히 드러납니다. 체코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로 불타바강 서쪽의 왕성과 동쪽의 상인거 주지를 잇는 최초의 다리로 보헤미아 왕 카를 4세 때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이 이름이 생겼습니다. 후에 양쪽 난간부에 상인들의 석상을 세웠고, 다리 양쪽에는 탑이 있는데 그 사이의 다리 길이는 약 500m입니다. 언제나 북적이는 이곳은 프라하의 관광 명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불타바 강은 보헤미아 남부 작은 셈에서 발원해서 프라하를 가로지르는 보헤미아에서 가장 길고 큰 강인데, 시작은 미약하지만 큰 강이 되어 도도하게 흐르는 불타바의 생명력에 빗대어 보헤미아의 민족 정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가 있을 때 걷는 프라하가 신기하고 재미난 볼거리를 찾아 움직이는 것이라면, 밤에 걷는 프라하는 인생과 예술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멀리 조명을 받아 빛나는 프라하성의 모습은 이번 여행에 잊지 못할 한 페이지가 되고, 전거나 혹은 나이든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며 낭만을 이야기하는 카렐교의 밤 풍경은 다음 여행을 준비하는 이유가 됩니다. 프라하를 찾은 사람들은 600년이 넘은 낡고 커다란 시계 앞에서 모두 발걸음을 멈춥니다. 구시청사 외벽에 걸린 천문시계가 매시 정각 20초 정도 신기하고 놀라운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정각이 되면 죽음을 의미하는 해골인형이 종을 치고 두 개의 창문에서 12사도가 등장합니다. 돈의 혈안이 되어 지갑을 움켜쥔 유태인과 음악을 사랑하는 터키 사람, 허영에 빠져 거울을 보는 자의 인형도 등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짧은 메시지를 남기고 20초간의 쇼는 마무리됩니다. 구시청사 천문시계는 미리 알고 보면 재미있는 전설이 하나 있어요. 이 천문시계는 지금도 아름답지만 1400년대에도 아름답기로 유럽 전역에 소문이 자자했겠죠. 체코 왕실은 천문시계를 다른 나라에서 만들 수 없도록 독점하기 위해
시계 제작자 겸 관리공이 어떤 하누스 교수의 눈을 멀게 했고 억울하게 눈을 잃은 이 교수는 복수를 결심하고 시계탑에 올라가서 시계를 만졌는데 시계는 고장이 났고 그 이후 멈췄다고 합니다. 천문 시계가 설치된 구시청사 탑은 높은 곳에서 프라하 도심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는데 정교하고도 화려한 고딕 양식의 틴 성당이 첫눈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프라하에서도 프라하다운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하벨 시장을 추천합니다. 프라하에서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시장으로 언제나 활기 넘치는 분위기로 시장 이상의 관광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기념품뿐만 아니라 각종 신선한 채소, 과일, 전통 음식 등 먹거리 장터도 볼만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야. 체스키 크룸노프는 도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면 마을 전체를 대부분 둘러볼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 앞을 지키고 있는 마을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 핵심적인 관광지도 모두 모여 있습니다. 체코 하면 어떤 도시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로맨틱의 상징 체코 프라하? 저는 체코의 도시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도시를 묻는다면 당연 체스키 크룸노프라고 말합니다. 체스키 크룸노프는 동화 마을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TVN 꽃보다 할배 리턴즈 동유럽 편에서 할아버지들이 체스키 크룸노프의 풍경을 보고 모두 놀랐을 정도로 그 아름다움은 어마어마합니다. 1992년에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이 이 작은 마을의 아름다움을 모두 설명해주는 듯합니다. 체스키 크룸노프 성의 핵심 뷰. 꽃할배 리턴즈 방송에서 84세 배우도 로맨스를 꿈꾸게 하는 풍경이라는 자막이 등장했던 장소. 그들이 한참을 떠나지 못했던 장소는 바로 망토다리입니다. 망토다리는 성의 상부와 하부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협곡을 잇는 다리가 중세시대 기사의 망토와 비슷하다고 하여 그 이름이 붙었으며 탁 트인 다리에서 마을 방향을 바라보면 가장 동화 같은 풍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체코의 어느 도시에서도 만날 수 없었던 아기자기한 풍경이 시선을 사로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체스키 크룸노프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를 꼽자면 바로 체스키 크룸노프 성입니다. 체스키 크룸노프 성은 체코에서 프라하 성 다음으로 큰 성이며 13세기 초 고딕 양식으로 건설되었습니다. 건물이 일자로 줄지어 있는 체스키 크룸노프 성은 계단을 올라 성을 따라 올라가면 그 진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성 내부에는 영주의 궁전, 예배당, 극장과 정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99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체스키 크룸노프 마을을 대표하는 체스키 크룸노프 성은 13세기 세워진 고딕 양식의 성으로 이후 꾸준히 증축되어 바로크 양식과 르네상스 양식이 추가되었습니다. 가이드 투어를 통해서만 입장할 수 있는 내부는 300개의 방과 넓은 정원, 박물관 등 역사적 흔적들을 간직한 여러 시설이 보존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체스키 크룸노프 마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체스키 크룸노프 성탑이 가장 유명합니다. 체스키 크룸노프 성에서는 영향력과 덕망을 두루 갖춘 체코의 귀족 가문이 누렸던 호화로운 생활 양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내실에서 로젠버그, 합스부르크, 슈바르젠베르크의 귀족 가문이 머물렀던 곳이죠. 성의 전체 면적은 7헥타르에 달하며 5개의 뜰 주변으로 40채의 건물이 들어서 있답니다.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건축 양식이 어우러진 모습으로 성이 보헤미아 귀족층의 미술, 경제, 정치적 중심지 역할을 했던 시절을 상상해 봅니다. 체스키 크룸노프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둥근 탑은 현재 전망대로 활용되고 있으며 체스키 크룸노프 마을의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프라하 성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체스키 크룸노프 성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건물은 작은 성입니다. 13세기 전반으로 만들어진 건물로 거대한 원통형 타워와 이어지는 계단이 특징으로 초기에는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으나 르네상스 스타일로 증축되었고 타워는 갤러리의 입점으로 인하여 리모델링된 상태입니다.
외관은 아키텍처로 장식되어 있으며 성은 총 6개의 타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세에는 성으로 진입하는 다리 아래에 적의 진입을 막고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자를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대부분의 성은 해자에 물을 채우지만 체스키 크룸노프 성은 다른 곳과는 달리 물이 아닌 곰을 키워왔으며 현재까지도 한 마리의 곰이 이 해자에 서식하고 있어 곰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체스키 크롬노프에 들어서면 바로 만나볼 수 있는 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이발사의 다리라고 불리는데 영주의 아들과 이발사 딸의 비극적인 사랑으로 모두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바친 이발사 아버지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는 뜻에서 이러한 별칭이 붙은 슬픈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다리를 잠시 뒤에 건너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체스키 크룸노프 성을 둘러보기 위해 이발사의 다리 주변으로 이동했습니다. 체스키 크룸노프 성의 규모는 워낙 커서 이발사의 다리 주변으로 여러 곳에 입구가 있습니다. 프라하에 있는 카를교에서 소원의 동상이라고 불리우는 얀 네포묵의 동상을 이곳에서도 만나볼 수 있으며 이 다리를 지나야지만 체스키 크롬노프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마을 골목 중간중간에 성 입구 표시가 있으니 현재 위치와 가까운 곳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다양한 상점이 있는 중세풍의 라트랑 거리는 이발사의 다리에서 시작되어 도시의 북쪽 부데오비체 문까지의 길인데 1555년 역사 지구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될 당시 이 거리도 같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크 양식과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 체스키 크룸노프의 또 다른 볼거리로 라트라는 도둑이란 뜻으로 어느 수도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도둑 중 한 명이 회개한 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라트랑 거리에는 아기자기한 기념품 상점과 먹거리, 볼거리 등이 다양한데 거리 자체가 멋진 예술품이었습니다. 건물 1층은 대부분 상업용이고 2층 이상은 주거용으로 쓰이는 주상복합 건물이 대부분이고 약간 은근히 오르막길이 계속되면서 좌우로 살짝 커브가 도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길이어서 오르막이어도 힘들지 않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체스키 크룸노프의 가장 메인 거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스보르노스티 광장입니다. 스보르노스티는 체코어로 화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구시가지 광장 중심에 위치한 만남의 장소로 18세기 흑사병으로부터 마을을 지켜준 성모 마리아에게 감사를 드리기 위해 세운 마리아 기둥이 광장 한편에 자리하고 있는데 8명의 수호성인 동상에 둘러싸여 있는 원형 기둥으로 기둥 상단에는 기도하는 성모 마리아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요. 르네상스 이후 바로크, 로코코 시대 지어진 3층짜리 건물들이 즐비하며 대개 주황색 지붕에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깔의 벽을 하고 있어 전체를 밝게 해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 주변으로는 다양한 맛집과 식료품점이 있어서 기념품 구매는 물론 식사를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여행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장엄하고 거대한 성당과 위대한 예술품일 때도 있지만 온화하고 편안하며 아기자기한 아름다움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체스키 크룸노프가 그런 마을입니다. 18세기 이후에는 지어진 건물이 없는 마을, 인구 1만 5천 명의 작은 규모지만 300개 이상의 건축물이 문화유적으로 등록된 살아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고요. 프라하 남서쪽 200km 지점 오스트리아 국경 근처에 있는 체스키 크룸노프는 빨간 지붕과 초록 첨탑이 모여있는 예쁜 마을이 굽은 불타바 강물의 한 자락에 감싸 안긴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완벽히 동화 속 그림 같은 마을입니다. 아, 진짜. 이발사의 다리에서 불타바 강 방향을 바라보니 건물이 노란색으로 은은하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낮의 풍경부터 노을 그리고 한 밤중의 풍경 어느 하나도 놓칠 것 없었던 체스키 크룸노프가 참으로 아름답게 기억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